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일본은 분명 교토라는 작은 지역에서 시작했는데 도대체 언제 일본 열도 전체로 규모를 확장했을까? 일본은 분명 조그만 나라였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국제 무대에 명함을 내밀기 시작했을까? 오늘 소개할 5세기 일본에서 일어난 10가지 사건들 속에 그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입니다. 400년에 고구려가 신라한테 군사를 보내서 외를 격퇴시켰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 있느냐? 바로 광개토대왕비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일본은 정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 문제가 그 유명한 광개토대왕비 신묘년 기사 논쟁인데 이거는 여기서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402년에 신라가 일본으로 미사흔이라는 사람을 인질로 보냅니다. 그럼 신라가 일본한테 고개를 숙인 거냐? 그건 아닙니다. 미사흔은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 되어서 일본에 보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대신에 요건 확실하죠. 이 당시에 신라와 일본 사이에 무언가 상호작용은 계속 있었다. 요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세 번째 사건을 보죠. 406년에는 재미있는 일이 발생하는데 일본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에서 아들이 아니라 형에서 동생으로 천황이 계승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당연한 얘기지만 황위 계승 서열이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제18대 천황인 한제이 천황입니다. 네 번째 사건입니다. 413년에는 일본이 중국의 동진이라는 나라에 공물을 바쳤습니다. 이게 단발성으로 그친 게 아니고 421년, 425년 그리고 그 이후 계속 공물을 바칩니다. 드디어 일본이 국제 무대에서 명함을 돌리기 시작했다. 요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사건입니다. 일본이 열심히 명함을 돌린 효과가 438년에 결실을 맺습니다. 이때 일본은 중국의 송나라로부터 안동 장군이라는 칭호를 받거든요. 그런데 안동 장군이 뭐냐? 평안할 안자에 동력 동자, 즉 동쪽을 평안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즉 일본 쪽의 지배자는 야마토 정권이다 라고 중국으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은 거죠. 여섯 번째 사건입니다. 451년에 일본은 송나라로부터 칭호를 하나 더 받아요. 근데 이름이 무려 외 신라 임나 가라 진한 모한 6국 제군사입니다. 그런데 익숙한 이름이 보이죠? 신라 임나 가라 진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본에서는 한반도 남부를 식민 지배했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사건은 피로 얼룩진 권력투쟁 이야기입니다. 453년에 제20대 천황으로 19대 천황의 둘째 아들인 안코 천황에 등극했는데 이 과정에서 형과 동생이 싸우다가 형이 자살을 해요. 뭐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 당연하죠. 근데 천황 자리가 걸려있으니까 여기서 밀려나면은 한 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천황 자리를 차지한 안코 천황도 불과 3년 뒤에 암살당합니다. 여덟 번째 사건은 일곱 번째 사건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456년에 암살당한 안코 천황의 동생이 제21대 유라쿠 천황으로 등극합니다. 딱 봐도 족보가 좀 꼬였죠. 그래서 유라쿠 천황은 등극하자마자 친척들을 싹 다 정리합니다. 피로 오른 황자이긴 해도 일은 하나 끝내주길 잘했어요. 그래서 야마토 정권의 영역을 큐슈까지 확장시킨 천황이 바로 이 유라쿠 천황이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사건입니다. 5세기 일본에서는 전방후원분이라는 무덤 양식이 유행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전방, 앞쪽은 모서리가 뒀다. 후원, 뒤쪽은 둥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무덤이 진짜 엄청나게 커요. 무덤이 크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당연히 무덤 주인의 권력도 컸다는 걸 의미하죠. 5세기 야마토 정권이 이 정도로 위험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유적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사건입니다. 5세기 후반 일본에서는 씨성 제도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일본어로 하면 씨는 우지, 성은 카바네라고 해요. 씨와 성은 우리가 아는 그 first name 맞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름 짓는 방식이 좀 복잡해서 정확히 또 딱 맞다라고 볼 순 없어요. 어쨌든 간에 씨하고 성을 줘서 유력한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앙 권력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사건들을 쭉 훑어봤는데 어떤 흐름이 읽히셨나요? 저는 그 흐름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5세기 일본은 큐슈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국제 무대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